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수업은 다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종강까지 잘 영상도 보시고, 네, 복습도 하신 거 맞죠? 자,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파트가 이제 지방자치제의 마지막 파트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그 다음 지방재정, 주민참여,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를 제가 마무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 지방재정의 일부, 그 다음 내일은 지방재정, 그 다음 주민참여, 그 다음 모레는 복습 테스트 진행하고 그 복습 테스트의 문제 푸는 걸로 이제 3일만 더 열심히 고생하시면 여러분들 이 기본서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끝까지 힘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일 첫 번째가 정부 간 관계 이론이었습니다.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라이트의 모형과 로즈의 모형이었고요. 라이트 모형은 23년 지방직 9급에도 출제가 되었던 모형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라이트의 모형에 바로 이 분리형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저는 오늘 중첩형으로 빈칸을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의 중첩 권위형 요거죠. 자, 협상적 관계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비슷한 모형을 주장했던 게 바로 로즈죠. 로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기능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다르니 서로가 의존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상호 의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자원들, 법적 자원이나 재정적 자원, 정보 자원이나 조직 자원은 지방 정부가 훨씬 더 유리하게 가질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방 정부에다 빈칸을 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의 모형과 로즈의 모형 뒤에 무라마츠, 엘콕, 덧니비 여러 모형들이 있지만 한 번씩 쭉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들어가야 하는 파트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되는 중앙 통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앙 통제는 중앙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입법적인 통제도 있고 사법적인 형태의 통제도 있지만 사실 행정적인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입법적인 통제도 읽어봐야죠. 그래서 입법적인 통제는 주로 조례, 규칙, 제정상의 제한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되게 많이 봤었던 내용이고요. 제가 빈칸은 여기다가 했습니다. 시, 군,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입법적 통제하에 요거 첫 번째 거,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이 세 번째 거 내용 다 봐주시면 되고요. 사법적인 통제는 주로 재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이 행정적 통제죠. 행정적 통제 중에서도 행정 관리적인 형태의 통제. 행정적 통제 중에서도 행정 관리적인 영역의 통제, 그래서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위임 사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 그래서 빈칸 여기다 한번 쳐봤어요. 자, 위임 사무에 대해서 현재 지도와 감독하는 것.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시, 도는 주무부 장관이, 그다음 시군, 자치구는 1차로는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지사, 2차는 주무부 장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초, 그다음 광역, 그다음 중앙 순서대로 서로가 현재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정부 처분.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위임 사무 관리 집행에 대한 직무 이행 명령과 대집행. 자, 그 다음 감독기관의 감사. 제가 항상 여기 파트는 자치사무에 대한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번은 바로 이렇게 내용들이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경우 감사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바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 F, 상급기관의 재의결 요구, 그 다음 G, 재의결에 대한 통제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중앙, 지방 통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요, 조직적인 측면의 통제 방법도 있고요. 인사적인 측면의 통제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하게 최근에 언급되는 게 바로 여러분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인사적인 측면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재무행정 할 때도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이번 지방자치 할 때에도 바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입니다. 마치 5년 단위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워야 하죠.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도 제출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 재정투자 심사제도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새로운 주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소속기관 중1선 기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행정국가 시기,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문 분야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바로 요거 전문성이 엄청 크다고 했어요. 전문 분야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설치하게 되는 기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가시면 그래서 현재 지방행정기관, 지방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효용들, 한계들, 예시들 쭉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공기업 들어가 볼까요? 지방공기업은 지방에서 경영하는 공기업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으로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뒤에 있는 내용에서 쭉 정리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선 써서 갈게요. 자, 지방직영기업 여기는 정부기업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 조직이자 조직 구성원들이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지방공사, 그 다음 지방공단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지방 공기업의 범주에 해당하게 되고요. 여기는 정부 조직, 여기 둘은 정부 조직이 아닌 별도의 법인의 형태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방 공기업의 목적이나 적용 범위,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지방 공기업의 유형들, 직영기업이나 또는 공사나 공단에 관련된 유형들이 있으니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정부 간 협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인 협력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 적극적인 협력은 광역행정을 위해서 자치단체들끼리 결합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분쟁의 의의와 유형, 요인과 해결 방안도 뭐 보셔야 되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우리나라의 분쟁조정기구고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빈칸을 한번 쳐봤어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지자체 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시도가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두게 되고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도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방식. 사실 우리나라 광역행정 방식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광역행정의 방식들은 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소개하는데 실제 이 방식들 중에 정말 문제가 기출이 되는 건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광역행정의 방식이고요. 바로 여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방식은 일단 행정협의회가 있고요. 제일 첫 번째 나왔죠. 행정협의회. 찾아가면서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행정협의회 있고요. 빈칸을 요걸로 한번 칠해봤습니다. 행정협의회. 그 다음 들어가시면 그 다음이 다음 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 다음 하나 더 들어가면 사무의 위탁. 그 다음 자치단체장들끼리의 행정협의체까지 총 4가지의 형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2가지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 다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가 말씀드렸지만 응능주의, 응익주의 기억하시죠? 응능주의는 능력에 부합하게끔 현재 지방재정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응익, 이익을 얼마나 받느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현재 이 지방재정이 움직이는 성격을 설명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1번 지방재정은 응능주의보다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수익자 부담의 원리, 요게 응익이죠. 수익자 부담의 원리에 입각한 응익주의의 성격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특징, 지방재정이 이루어지는 재정의 운영 원칙들, 그 다음 지방재정이 예산이 이루어지는 절차. 근데 예산 절차는 저도 수업 시간에 쭉 한번 보기는 했지만 워낙 5장의 재무행정에서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큼 다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가주시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는 바로 여기죠. 지방재정.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조달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다가 빈칸을 한번 쳐봤습니다. 일단 자주재원, 의존재원 둘 다 너무 중요한데 자주재원 내용부터 먼저 좀 가볼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거둬들이고 결정하는 재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얘기한다. 제가 빈칸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요 안 썼는데 특정한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은 일반 재원이 된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방재정 분류하고 난 다음에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특징들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자치재정권 얘기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가능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산 보유하거나 기금 설치하는 것,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모두 다 지방재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탄력세율 제도 가지고 제가 한번 내용을 봤는데요. 이건 22년 지방세 7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세법으로 아시겠지만 기본세율 또는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대통령령이나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요. 세율을 가감하도록 만들어준 제도, 우리가 이걸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빈칸을 지방세 탄력세율, 그죠? 탄력세율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지방재정의 기본 성격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아까 봤었던 중기 지방재정 계획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정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14번 여기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투자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심사여서요. 제가 재정, 투자, 사업에다가 빈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5번 선지 보도록 할까요? 15번 선지는 지방세 항목 중에 제가 목적세를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취주, 자, 담, 레, 비, 득, 취, 등, 레, 비, 그 다음 등재, 그 다음 주재, 자, 담, 득. 제가 이렇게 해서 암기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번에 물어봤던 건 목적세였어요. 목적세는 딱 두 가지. 뭔데? 제가 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방세 세목 체계까지 쭉 구분을 해서요.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는 의존재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주민 참여에 관련된 내용들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파이팅 합시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